아이디 상반기 합격님께서 더빅스쿨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요. 영업 직무 필요한 자격증 있을까요? 라는 제목이네요. 수도권 4년제 어문 계열 경영은 복전을 하셨습니다. 현재 졸업을 하셨고 학점은 3.3점, 어학 점수는 토익이 900, 오픽, IH, 커말 2급까지 보유하고 계십니다. 경력상으로는 폭스바겐 본사에서 사무보조로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셨고요. 수상 경력은 교내 수상 3회 하셨습니다. 봉사, 교육, 공모전을 통해서 3회 수상하셨고 대외 활동은 창업 동아리 1년 하셨는데요. 온라인 상품 텀블벅으로 1,000만 원 달성을 하셨고 대기업 콘텐츠 제작 서포터즈 활동을 하셨습니다. 제품을 리뷰하고 홍보하는 활동이었네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대기업 영업관리 희망합니다.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은요. 안녕하세요. 학교 생활을 너무 즐겁게 한 나머지 학점이 3.3대로 꽝입니다. 이제 막 졸업한 취준생인데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동기들과 1년 동안 창업을 했습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직접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니즈를 채워주는 것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관리 직무를 준비해보고자 직무 설정을 했고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영업 직무를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또 아직 초기 취준생이어서 서류를 몇 군데밖에 넣지 못했는데 낙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스펙은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오산인 건지 자소서 작성할 때 너무 포괄적으로 작성했나 싶기도 하고요. 영업이면 사람들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자소서를 작성할 때 어떤 방향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면 좋을지도 팁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어문 계열과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대기업 영업 관리 직무를 희망하는 분 사연인데 저는 이제 창업을 하신 경험이 네. 있으셔서 이제 그쪽으로 좀 더 키워나가셨을 됐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또 취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스펙 점검부터 해볼까요, 홍 반장님? 네, 일단 영업관리 직무, 뭐 영업 직무라고 한다면 사실 지원 자격에 있어서 어떤 일정한 정량적인 스펙, 학과 이런 거를 요구하는 공고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봤었을 때 이분의 정량적인 스펙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익 점수와 말하기 점수도 높은 편이고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을 통해 가지고 기초적인 그런 데이터 능력은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고 사무보조 이런 체계적인 그런 조직 생활에다가 창업 동아리, 영업 관리 직무에 있어서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 매출 실적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도전 정신과 이런 사원들을 이끌면서 그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증빙을 할 수 있는 창업 경험까지 갖추고 있으니 이분이 뭐 스펙적인 부분에서 딱히 모자란 부분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뭐 스펙적인 부분도 물론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취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전형별 대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분이 취업 준비를 이제 처음 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소개서도 별로 많이 써보지 않았을 테니까 지금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부분을 어필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높을 것이고 인적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의문인 상황에서 지금 이분이 어떤 것들을 추가로 쳐야 된다 이런 욕심보다는 전형별 대비에 좀 더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분 스펙은 괜찮다. 다만 취업 전형에 대한 자체적인 준비가 좀 필요한 분 같아 보인다라고 하셨고요. 이건 쌤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저는 이분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창업을 했던 친구들의 공통적인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 기승전 다 창업으로 끝나요. 근데 이제 면접관이든 인사 담당자든 아무래도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좋은 경력이다, 경험이다 생각을 해서 굉장히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필을 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했다, 좋은 결과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그러면 창업을 계속 해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더 번창시키지 왜 굳이 취업을 하려고 하니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또 강조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회사라는 곳은 결국에는 20년, 30년 동안 함께 갈 친구들을 뽑는 거지 단순히 1, 2년 했다가 나가가지고 다시 또 창업할 친구를 채용을 하지는 않겠죠. 그럴 친구를 굳이 선발해가지고 키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려사항이 아무래도 이분의 가장 큰 맹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 관련한 얘기를 바로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것부터 좀 짚어보면요. 확실히 눈에 띄는 경험이지만 자칫하면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홍 반장님, 영업 직무 지원할 때 이런 창업 경험을 어떻게 녹여내면 좋을까요? 일단 창업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아이템 같은 거를 먼저 선정을 하고 시장과 소비자들을 생각을 해봤을 것이며 이런 것을 얼마나 적정한 가격을 매겨가지고 얼만큼의 이윤을 남길 것인가 이에 대해서 체계적인 고민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사실 영업관리 직무 역시 우리가 가진 상품으로서 어떤 시장에 어떤 소비자들을 타겟팅해야 되는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매출이 더 높아질 것이며 그런 상품의 원가 그리고 이윤은 얼마나 남겨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한 그런 고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분이 창업 경험,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창업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것들을 실제적으로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그러한 영업관리 직무를 함에 있어서 맞이하게 될 법한 그런 어려움이나 고민들이 사실 이분도 이제 많이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 경험에서 있었던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해결책들을 어떠한 것을 근거로 제시를 했었는지를 보다 명확히 정리를 해주신다면은 이 창업 경험이 정말 의미 없는 오히려 면접관들이 우려하는 이 사람 나중에 창업 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정말 이런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영업관리 직무에서 유의미하게 그런 성과를 낼 수가 있겠구나라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네. 자소서 이제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런 팁을 같이 주고 계신데요.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뻔한 또 자소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녹여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자소서 팁 또 짚어주시죠. 일단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 자체만 그냥 딱하니 입력하고 쓰고 면접에서 어필하게 되면요. 누구나 다 커뮤니케이션을 할 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형용사가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부사라든지. 그래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언지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상황과 그런 장소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하는 나만의 특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창업 경험이 단순히 지금 고객들을 만나고 바이어를 만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이어를 어떻게 설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혹은 고객을 어떻게 설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인 만큼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렇게만 하지 말고 협상 능력과 같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쌤이 말한 것처럼 앞에 형용사를 붙일 수도 있겠지만 커뮤니케이션 중에서도 본인이 이제 좀 더 그 포커싱을 맞춘 부분을 드러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논리력, 설득력 이러한 같은 경우 경청 이런 것들도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보다 더 타겟팅을 맞추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통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 소통 능력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실수가 오로지 자신의 관점에서 어떠한 행동들을 했다, 어떤 것들을 통해서 설득을 하려고 했다. 자신의 관점에서만 소통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소통이라고 한다면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소통입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니즈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드러나지 않은 본인의 그런 일방향적인 그런 전달 소통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이 사람 정말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입장만 계속해서 전달하는 사람인지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소통에 있어서는 상대방에 대한 그런 상황이나 어떤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까지도 같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관점이 좀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사연 중에 영업 직무를 위해서 좀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이 부분도 좀 질문을 하셨거든요.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될까요? 먼저 건쌤. 일단은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업이랑 영업 관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두 분야 모두 사실은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중점적으로 많이 다뤄요. 아무래도 네. 그냥 매출량이라든지 아니면 재고량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자격증들도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디지털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SQL이라든지 SQLD, SQLP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본인들이 그 데이터, 엑셀에 입력하던 것들을 단순히 수식화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산화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본인이 이해도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지금 현재 그냥 단순히 영업 관리, 사람만 좋아한다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데이터도 관리할 줄 아는 그런 데이터 영업 관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포인트로 담을 수 있는 만큼 그런 디지털 자격증도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홍 반장님은 어떤 거 추천하세요? 건쌤께서도 말씀을 하신 그런 자격증들 물론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데 영업관리 직무에 있어서 지원 자격으로서 필요한 자격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에서 실무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자격증들이 있는데요. 건쌤이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 관련된 자격증 외에도 각 산업별 혹은 그 영업이라는 특성에 맞는 그러한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 되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나 유통 쪽에 영업관리로 지원한다라고 한다면은 물류관리사라든지 유통관리사 이러한 자격증들이 있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식품 계열 쪽으로 지원한다라고 한다면은 해썹 자격증, 그 식품에 대한 지식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위생 관리에 대한 지식들을 드러낼 수가 있는 해썹 자격증들을 취득한다면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적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그 유통되는 분야가 협소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통 부문으로서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자격증들이 건쌤이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 관련 자격증들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반기 합격님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창업에 대해서 시작과 끝을 정리하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창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단순히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영업관리에서 어떤 능력을 배양하고자 창업이라는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현장이라는 걸 경험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다라고 조금은 이렇게 파라프레이즈를 해놓고 나면은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제 뭐 내가 그냥 실패해서 그냥 창업을 안 하고 취업한다는 얘기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능력을 얻게 되었고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시 진짜 원하던 영업관리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좀 정리해 놓으라고 추천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창업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친구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또 창업한다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성이라든지 사회 경험들을 보여주는 거에서는 단순히 창업 경험뿐만 아니라 조직 적합성도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가리지 말고 영업관리라고 해서 영업 직무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정형화되어 있는 인턴 경험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쌤, 네. 사실 건쌤이 거의 말씀을 하시긴 하셔가지고 네. 저는 이분이 이제 전형별 대비도 충분히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류 전형에서 이제 계속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인적성이나 면접 경험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류에서부터 안 되니까 일단 서류에 힘을 기울이자. 근데 어쩌다가 서류 통과되어가지고 인적성이나 면접의 기회가 왔었는데 그런 것을 살리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그래서 인적성과 면접, 서류 등의 취업 준비는 경렬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인적성이나 면접도 본인이 원하는 곳만 지원했었을 때 결과 딱 다가온다면은 대비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지원, 다른 내가 관심은 없더라도 이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다른 곳에도 미리 지원하면서 이런 인적성과 면접의 경험치들을 쌓아 나가는 것이 본인의 성공 취업에 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 합격님, 이번 상반기에 꼭 합격하셔서 니값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짧은 사연, 깊은 상담, 잡다방의 3분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인데요. 아이디 룰루루 랄랄라님입니다. 28세 여성분의 스펙 평가를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지방사립대 호텔 경영을 전공하셨고 학점은 4.1점입니다. 공모전 입상 2회 관광상품 개발 쪽이었고요. 공기업 인턴 1회, 워드 1급, 커말 1급, 한국사 1급, CS 리더스, 토스 레벨 6을 갖고 계십니다. 공기업 사무직 계열을 준비하려고 하면서 경력이 없는 부분이 신경이 쓰입니다. 중견기업 사무직도 나이 때문에 많이 힘들까요? 추가하면 좋을 자격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공기업 사무직 희망하시는 룰룰루랄라라님, 이번에는 홍 반장님께 여쭤볼게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분이 어학 점수, 토익 점수만 800점 이상으로 갖춰주신다면은 공기업 취업 스펙이 그렇게 크게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스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학 점수만 갖춰진다면 거의 완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분이 걱정하시는 것이 이제 경력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력 사항의 반영이 큰 일부 공공기관들을 제외한다면은 사실 공공기관의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력 사항에서 그렇게 크게 이게 크리티컬한 요소로 작용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심지어 공기업 인턴 1회까지 하셨기 때문에 경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분이 또 상반기 전까지 토익 점수를 갖춰준다면은 사실 이분의 그 공기업 합격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필기 전형이 얼마나 대비가 되었느냐라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정량적인 스펙들을 더 쌓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필기 시험에 지금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분 또 아까 중견기업 사무직은 나이가 걸림돌이지 않을까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 쌤은?
사실 나이 때문에 사기업 취업이 좀 제한 받으려면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 30대 초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인사 담당자들의 그런 신입 채용에 있어서 여성이라든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생신입으로서 얼마만큼 나이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남성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30대 중반 그리고 여성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반이라는 답이 압도적으로 이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론 28, 좀 초조할 그런 나이일 수는 있겠는데 너무 이제 나이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시야가 좁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학생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이제 30대 초반 그리고 남성은 30대 중반에 신입으로서 취업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안심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나이가 다른 경쟁자들보다 많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본인이 그러한 것을 커버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강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만 있다면은 나이가 그렇게까지 지금 제한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추천하는 자격증 알려달라고 하셔서요. 좀 짧게 정리해 주시면요. 네,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을 추천을 드립니다. 서류 전형 그 배수가 빡센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국민연금공단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할 시에는 사회조사 분석사 가점이 있기 때문에 사회조사 분석사를 전략적인 자격증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커마 1급이라든지 한국사 1급은 이분이 이미 갖추고 계셔가지고 지금 자격증이 어떤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잡다방 3분 사연 함께하고 계신데요. 두 번째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디 남갱별님이 취업대학교에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27세 남성 스펙평가 부탁드립니다. 현재 해외 대학 미국에 소재하고 있고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학점은 4.0 만점에 3.4점, 4.5로 환산을 하면 3.83점, 커뮤니케이션 학과 전공을 하고 계시고요. 어학 성적은 토스 레벨 7, 오픽 AL, HSK 3급 보유하고 계십니다. IELTS와 ACT, 토익은 만료가 됐고요. 그 밖의 자격증 ITQ 계열 전체, 무역 영어 3급, 전산회계 2급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탭스 400점 이상 그리고 커말 1급, HSK 4급을 준비 중이십니다. 대외 활동은 전국 단체장을 역임했고 창업은 3회, 교내 동아리 회장 2회, 축준위원장, MCN 동아리 대표 등 리더직을 다수 활동을 하셨고요. 공모전은 도전 K-스타트업에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인턴십은 PR과 마케팅 관련 직무 인턴 3회 하셨다고 하네요. CJ E&M, MCN 쪽 준비를 하고 있고 타 회사의 인사 마케팅 직무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스펙 웹사이트 제작하고 있고 포트폴리오, 마스터 자소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걸 더 보강해야 할까요? 직무 관련한 자격증이나 트렌드를 더 배워야 할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CJ E&M 다이아TV 지원을 희망하는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조언을 좀 들어볼까요, 이건 쌤? 이분이 지금 현재 해외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이면 그걸로 끝인데 영어 성적에 엄청나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토스도 따고 오픽도 따고 IELTS도 영어 성적이고 그러네요. 거기다 탭스도 따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영어로 어떻게든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를 들리는데 대학교가 이미 해외대인데 굳이 영어 성적은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대 출신이다 그러면 어학 성적을 제출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학 성적을 그렇게까지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 지금 오픽 AL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회사는 무궁무진하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싶고 차라리 본인 말대로 HSK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욕심을 내는 것이 차라리 좀 더 이렇게 시청자층이 많은 특히나 지금 MCN 사업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도 이것만 봤을 때는 이 친구가 뭘 하고 싶은 친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 경험을 좀 쌓아가지고 이 MCN 사업과 연관성을 좀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펙이 넘쳐나도 이걸 참 정리하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연인 것 같은데요. 스펙 관련해서 보강할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영어 성적이라든지 자격증 이런 면에서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어 성적 지금 오픽 AL 내면은 영어 성적 일단 만점 받고 시작할 건데 뭐 굳이 다른 성적을 취득을 하냐. 그리고 아쉬운 점은 당연히 이제 뭐 제2외국어 성적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게 HSK 3급이라고 한다면 너무 낮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보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유형적인, 그러니까 보여지는 스펙이 아니라 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스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MCN 사업으로 가고 싶고 다이아 TV로 가고 싶어 하는 친구가 네. MCN 산업에 관련돼 가지고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영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도 이거를 좀 자신만의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꾸미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포트폴리오에도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긴다라고 한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냥 창업했던 경험이라든지 PR 회사에서 마케팅했던 경험이라든지 교내 동아리 회장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만 나열한다고 하면은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MCN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던 경험이라든지 혹은 내가 직접 그 MCN 산업에 뛰어들었던 경험, 유튜브 채널을 오픈해가지고 어떻게 조회수를 확보했던 경험, 결국에는 MCN 산업이라는 거는 콘텐츠를 어떻게 생산하고 설계하고 만들어가면서 유지보수를 하고 많은 고객층들을 확보해가지고 계속해서 시청할 수 있게끔 만들지가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좀 보완하는 그런 영역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산업 관련 분석을 좀 잘 하셔서 그런 인사이트를 좀 보여주는 그런 콘텐츠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좀 추가로 남갱별님을 위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영역이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홈페이지 만든다 그랬잖아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마스터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있다, 스펙 웹사이트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아무래도 마케팅 직무를 같이 희망하고 병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 때 단순히 스펙의 나열이 아니라, 자소서의 그냥 나열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했으며 왜 그런 프로젝트를 했고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 작가는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웹사이트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인사 담당자로 하여금 혹은 면접 그 담당자로 하여금 이 친구가 어떤 분야에 욕심을 갖고 있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열형 홈페이지를 만드시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강점과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3분 사용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분께 따뜻한 조언 한마디 한번 부탁드릴까요?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이니까 본인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고 주눅 들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 오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스펙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기승전 필기 시험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 시험도 아무래도 해외에 있다 보니까 조금은 넣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부분들 좀 갖춰가지고 좀 더 상반기 이제 푸근하게 본인 취업 원하는 분야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정말 스펙을 화려한 분들 많이 뵌 것 같아요. 그만큼 더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저 요즘 취준생 분들이 대부분 좀 같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홍쌤이 좀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이번 상반기 준비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따뜻한 조언해 주시죠. 따뜻하게. 일단 지금 취업 그 상황 시장이 그렇게 어렵다. 물론 여러분들 그 많이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 좀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본인이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다. 지금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 안에서 나의 강점을 살려가지고 논리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이라는 것은 쉽게 바뀔 수 없는 것이지만 본인의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라든지 태도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다면 얼마든지 갖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긍정적인 그런 마음과 자세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